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일하고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트에서 라면 고르듯이 ETF 하나 딱 골라서 샀다고 쳐요. 규모 큰 거, 수수료 싼 거, 정답대로 골랐어요. 근데 그렇게 정답대로 산 사람들이 줄줄이 돈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잘 골랐는데 좋은 종목, 좋은 상품 다 맞췄는데 통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ETF를 올바르게 고르는 법. 이거 사실 5분이면 끝나는데, 근데 왜 그걸 알고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ETF로 돈을 잃을까요? 정답은 종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 먼저 요즘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볼까요? 자산운용사들 순이익이 최근 3조 원을 넘었어요. 이게 전부 ETF 덕분이라는 건데, 펀드에 들어가 있던 돈이 죄다 ETF로 갈아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싸고, 하나는 편해서. 생각해보세요. 일반 펀드는 수수료가 보통 1%에서 1.5% 정도 떼어가요. 근데 ETF는 보수가 0.1에서 0.2%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0.0017%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ETF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코스피 200을 담은 ETF인데 운용사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마치 라면에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다 같은 라면이에요. 규모 큰 거, 수수료 싼 거. 이 두 가지만 보면 선택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라면을 잘 골랐다고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ETF를 잘 골랐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답대로 고른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ETF를 제대로 골랐다고 쳐볼게요. 규모 크고 수수료 싼 걸로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잃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ETF 거래 데이터를 통째로 뜯어봤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ETF를 단기로 사고 판 개인들이 얼마나 잃었는지 그 누적 손실이 거의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돈이에요. 그것도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인기 많은 종목으로 골라놓고 잃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왜 잃었을까? 그건 ETF를 타이밍 맞추는 도구로 썼기 때문인데 이게 진짜 역설인데 이 결론이 뭐였냐면 가장 ETF를 많이 거래한 투자자가 가장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지런할수록 거지가 됐다는 거죠.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편리함이 독이 된 거예요.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수수료대로 나가고 타이밍은 거의 다 틀려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분산 투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해외 ETF 여러 개 사놨으니까요. 근데 자본시장연구원이 들여다보니 그게 겉보기에만 분산 투자였어요. ETF 이름은 여러 개인데 실제로 담긴 종목은 거의 다 똑같고 미국 비중에 쏠려 있고 레버리지 의존도만 잔뜩 높아져 있던 거죠. 분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한 방향에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좋은 ETF를 고르는 건 출발선일 뿐이에요. 진짜 승부는 그걸 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선택이 아니라 행동이 통장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어차피 미국이 최고니까 S&P 500 ETF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S&P 500 ETF는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같은 S&P 500인데, 환 노출형이 있고, 환 해지형이 있어요. 이름 뒤에 H가 붙냐 안 붙냐 차이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 이 두 상품의 수익률 차이가 두 자릿수 %까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같은 지수를 담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살까 고민하기 전에 사실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나는 환율 리스크를 짊어질 건가, 뛰어넘을 건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반전이 있는 게 사람들이 ETF를 고르는 진짜 이유가 수익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200이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낸 해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개인들이 코스피 200으로 몰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S&P 500 순매수가 코스피 200을 역전했어요. 왜냐? 세금 때문이에요.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는 세율을 훨씬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손가락을 움직인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한국이 이겼는데 돈은 미국으로 흘러간 거죠. 그럼 무조건 미국이 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환율이라는 게 앞날의 검이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불리하게 움직이면 이중으로 두들겨 맞아요. 이 이중고통 때문에 못 버티고 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반면 코스피 200은 원화 자산이라 이 환율 문제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장이 더 낫냐?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인데 진짜 질문은 나는 어떤 걸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가? 이거죠. 자, 그러면 5천억 원을 잃게 만든 그 함정 도대체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종목? 더 정확한 타이밍? 답은 종목이 아니라 시간이었는데 삼성 자산운용이 코스피에 장기로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역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인데 딱 하루만 투자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진짜 도박이죠. 근데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손실 확률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20년을 보유하면 손실 확률이 역사적으로 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을 들고 있으면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같은 종목인데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로 도박이 적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적립식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아니에요. 행동 재무학 연구를 보면 적립식의 진짜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공포를 이기는 구조에 있어요. 매달 자동으로 정해진 날 사도록 해놓으면 시장이 폭락해도 그게 오히려 더 싸게 사는 날이 돼버려요. 공포가 기회로 둔갑하면서 손가락이 개입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학계에서는 사실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넣는 거치식이 적립식보다 더 유리하다고 봐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돈이 일찍 들어가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돈을 한 번에 넣을 배짱이 없어요. 넣자마자 떨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립식의 진짜 가치는 그래도 시작하게 만든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미 6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2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늦었고 다만 목표를 바꿔야 해요. 20, 30대는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장형 주식 ETF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60대에는 목표가 불리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받는 거예요. 자산 증식에서 현금 흐름으로 갈아타는 시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짜느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제시한 한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한데 매달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를 70% 가까이 잡고 고배당 인컴 ETF를 더하고 나머지는 초단기 채권 ETF로 원금을 방어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하면 원금은 지키면서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대한테 20년 들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매달 현금 들어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같은 ETF 투자인데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60대는 하락장이 오면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원리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자동 매수, 자동 이체로 설정해 두는 거예요. 공포가 와도 기계가 자동으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60대 노후 준비,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목표가 다를 뿐이에요. 불리는 게임에서 받는 게임으로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97년 IMF 외환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정리해고가 일상이 됐어요.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잃었고요. 그 시절을 겪은 세대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절대 주식은 하지 마라. 그건 도박이다. 이런 말들이 대물림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ETF 앞에서 머물리는 그 벽이 사실 IMF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데이터로도 나타나는 게 한국예탁결제원이 분석해보니까 주식 투자자 절반 이상이 10종목도 안 되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손은 서울 강남에 사는 5, 60대 남성이에요. 이 세대가 분산 투자 흐름이 퍼졌는데도 다시 개별주 몰빵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반대로 ETF를 적극적으로 쓰는 건 오히려 20, 30대하고 고액 자산가들이고요. 세대가 갈리는 거죠. 근데 진짜 반전은 이거예요. 머뭇거리든 말든 이미 여러분의 연금은 ETF로 들어가고 있어요.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의무화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따로 운용 지시를 안 해도 미리 정해둔 펀드나 ETF로 돈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예요. 예전엔 퇴직연금이 그냥 정기예금에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백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ETF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물고가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 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계속 회피할 건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올라탈 건지.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봐서 왜 사람들이 ETF를 정답대로 골랐는데 돈을 잃었을지 답이 보이시죠? 규모 크고 수수료 싼 ETF를 고르는 거, 그걸 맞추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정작 통장을 결정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타이밍 맞추겠다고 사고 팔다가 5천억 원 날린 사람들이 증명하잖아요. 진짜 변수는 종목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었어요. 환율을 짊어질지 말지, 세금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폭락장에서 내 손가락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시간과 구조인데 하루를 사면 도박이지만 20년을 들고 있으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였잖아요.
적립식이라는 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이 아니라 내 공포를 차단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자산운용사들이 3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 ETF 시대에 여러분의 돈이 일하게 만들지 계속 잠들어 있게 둘지 이제 그 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4단계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계좌를 만드세요. 10분이면 돼요. 둘째, 세금 아끼게 연금 저축이나 ISA 계좌도 같이 하세요. 셋째, 매달 정해진 날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을 없애는 거예요. 넷째,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본인 성향에 맞는 걸로 첫 매수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직 주식을 시작을 못 하시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ETF 앞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